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김승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WTO 농업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교육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인류가 제일 먼저 개발해서 그래서 교육을 시작한 것이 바로 농산물입니다. 예. 그 농산물을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국가가 취해온 것이 외국에 싼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입을 막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자기네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격을 지지하든지 내지는 국내에서 어쩌다 보니 이제 풍년이 들어서 물건이 이제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조금을 주든지 이렇습니다. 이제 수출 보조금을 주면 상대방은 수입을 봉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농산물 교육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물려있는, 특히 이 국경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교육을 규제하려고 하는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대개 세 가지의 범위에서 이 규제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다툼은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때도 계속이 됐고요.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가트를 맺으면서 가트에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 이 제조품과 다른 특별한 조항을 한두 개씩 집어넣습니다. 1차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 보조금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조항만 가지고 농산물 교역을 원활하게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 가트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6월 라운드를 통해서 WTO 협정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 가트에 적혀져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각종 농업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의 농업협정이 필요하다는 규제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협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농산물에 흔히 적용되는 SPS 조치입니다.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입니다. 이 SPS에 관련된 협정을 또 별도로 체결해야 되겠다라는 합의가 있어서 6월 협상 결과 이 두 개의 별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AG에 대해서 농업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협정의 핵심 구조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접근하는 조입니다.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하라 하는 시장 개방에 관한 조항이 크게 있습니다. 또 한 조항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농산물에 대한 국내 보조를 허용한다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필라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엑스포트 서브시디, 수출 보조금을 허용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협정의 핵심 구조는 3주 구조입니다. 다리가 셋 달려 있는 소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다리에 대해서 우선 마켓 액세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켓 액세스는 시장 개방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 보호 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국내 보호 제도를 전부 다 수치화하라는 겁니다. 테리프화하라는 겁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얼마만한 어느 정도 액수의 관세를 부과할지 그것은 각국의 재량인데 관세는 관세대로 부과하고 관세로 측정할 수 없는 수량화할 수 없는 별도의 시장 보호 조치를 불투명하게 운영해서는 이 마켓 액세스, 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관세를 부과할지는 그 관세 상한선은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수입 규제 조치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테리프로 통일을 하라. 테리프화해라. 테리피케이션 하라. 라는 겁니다. 첫째 거고. 일단 그러면은 각종 농산품에 대해서 테리피케이션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일정한 규칙 하에, 일정한 기재 하에, 시스템 하에 그것을 감축하자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일단은 테리프화하고 테리프화한 것을 주기적으로 낮추자. 낮춰야지 장벽이 낮아지니까 농산물에 대한 교역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자 선진국일 경우에는 이렇게 테리피케이션 한 것을 선진국일 경우에는 6년간에 걸쳐서 36% 감축하자. 이미 AG 농업협정이 발효가 된 지가 벌써 20몇 년입니까? 그래서 이 6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협정 발효 후 6년간에 걸쳐서 36% 감축하자. 개도국일 경우에는 협정 발효 후 10년에 걸쳐서 24%를 감축을 하자. 단 최빈 개도국은 감축하는 데에서 면제해 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부터 88년에 그 기준할 때 국내 시장에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국내 시장에서 소비됐는지는 86년하고 88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산한 것에 대해서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최소한 3%와 5%는 미니멈 액세스라 그래서 보장을 해주자. 그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매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아예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6년간에 걸쳐서 36%씩 감축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선진국가의 수입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86년, 8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시장 물량의 3%, 5%는 미니멈 액세스라 그래서 교역이 일어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리피케이션을 해서 관세를 감축을 하다 보니 갑자기 해당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 농민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왜 스페셜이냐면은 긴급 수입 제한 협정이라고 이 세이프가드에 관한 별도의 협정이 있습니다. 그 협정 말고 농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 해서 그래서 이 스페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볼륨 트리거와 프라이스 트리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한 볼륨이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 어떤 수준 이상으로 만약에 그 볼륨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특정한 가격이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하면은 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볼륨 트리거와 프라이스 트리거의 그 자세한 내용이 이 5조에 자세히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이 트리거를 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게 1년 차는 어떻게 되고 발효 2년 차는 어떻게 되고 발효 3년 차는 어떻게 되고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마지막 그 발효된 그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기간에 발동하는 정도까지는 굳이 복잡한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관련되는 그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파일과 함께 같이 등재를 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그 기둥이 도메스틱 서포트라 그랬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국내 농업을 위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서포트입니다. 교역을 제한하는, 교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없는 국내 보조는 허용을 합니다. 단 그 보조금이 정부에서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포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그 서포트는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과는 디커플링, 절연이 되어 있는 서포트여야 됩니다. 지역개발 보조금이라면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감축하는 보조금, 생산을 감축하는 대신 그 대신에 정부가 특정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없는 보조금은 허용을 합니다. 교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보조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금지인데 농업에 대해서는 교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는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일정 폐지를 하지 않고 일정 부분 감축하는 선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우선 이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이 무엇인지 그 토탈, 그 총액을 각 국별로 산출을 시킵니다. 이것을 TAMS라 그럽니다. 그 보조수단, 지원수단의 총합이죠. 이 총합을 각 국별로 계산을 시킵니다. 그 계산 방법은 자세한 내용이 부속서 3번, 4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각 국별로 이 총 보조금액을 일단 계산을 했으면은 86년하고 88년 기간에 지불된 이 AMS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계산하면은 그 계산한 내용의 20%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선진국은 6년간에 걸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선진국이라면은 이 86년, 88년 기간분의 20%를 6년간에 걸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80%는 허용하는 거죠. 감축을 한다 그랬으니까. 개도국일 경우에는 이 86년, 88년 기준의 토탈 AMS의 13%를 10년에 걸쳐서 감축을 하면 됩니다. 이미 이 발효가 된 지 6년, 10년의 기간이 지난 지가 오래기 때문에 이 감축 과정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축한 상태로 지금 보조금 지급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미니미스입니다. 품목을 특정해서, 어떤 품목을 특정해서 지불되는 보조금, 그것은 기초농산물의 경우에는 생산가 5% 이내라면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품목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불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총괄해서 그 지불되는 보조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전체 농업 생산가의 5% 이내라면은 디스토팅인지 여부, 디스토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불문하고, 이러한 거 불문하고 허락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마지막 그 세 가지 다리 중에서 마지막 다리가 수출 보조금입니다. 수출 보조금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수출 실적에 따르는, 수출 실적에 부합하는 보조금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더 주고, 수출을 적게 하면 적게 한 만큼 덜 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이 바로 수출 보조금입니다. 또는 정부가 수출을 위한 세일이나 처분을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해요. 정부가 농업하는 사람한테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데 제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수출을 위해서 팔십시오. 꼭 수출을 위해서 팔거나 처분하십시오. 라는 조건으로 제공을 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 그거 수출 보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수출할 때마다 지불을 하는데 수출 잘했다고 지불을 하는데 그 돈의 재원이 정부의 행위에 의해서 그 재원이 조달이 됩니다. 이거 역시 수출 보조금입니다. 수출을 할 때마다 지불해 주니까요. 더군다나 정부가 지불해 주니까요. 그 다음 농산물을 수출할 때 잘 팔려고 해외에다가 농산물 마케팅할 수 있죠. 그 마케팅 비용 보조해드리지. 자, 수출하려고 국내에서 생산지에서 수출한까지 수송할 거 아닙니까? 그 수송비 보조를 해줘요. 또는 수출품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농산물을 정부가 지원해줘요. 이런 거 전부 다 수출 보조금입니다. 그 수출 보조금은 감축을 해야 되는데 폐지가 아닙니다. 다른 그 제조업일 경우에 수출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이라 해서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협정은 선진국과 개독일 경우에 감축 의무만 부여했습니다. 선진국일 경우에는 자, 88년도와 86년도부터 88년도까지의 그때 기준을 한 물량의 21%, 물량으로 기준했을 때는 21%, 보조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를 5년간에 걸쳐서 협정이 발효된 후로 5년간에 걸쳐서 감축하시라. 개독일 경우에는 86년, 88년 기준 물량으로 했을 때는 14%를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를 10년에 걸쳐서 감축하라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미 이 5년간, 10년간 기간이 전부 다 도과를 했기 때문에 이 의무는 다 끝났고 최종 연도의 그 기준으로 수출 보조금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엔티 서컴벤션입니다. 우회 금지. 수출 보조금을 이렇게 감축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방법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는 거 그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이제 그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협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관한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업협정은 크게는 이렇게 시장 개방, 국내 보조, 수출 보조 세 가지에 관한 그 내용을 관장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타로는 상품 커버리지, 이 농업협정이 적용되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조에 적용해놨습니다. 2조에 보면은 2조는 그 마켓 액세스 조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리피케이션 한 것을 주기적으로 리덕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물건, 그 상품의 범위는 뭐냐를 적어 놓은 겁니다. 어넥스 1에 따로 적어 놨습니다. HS 1번부터 24조입니다. HS 1번은 산동물입니다. 2번은 육류고, 3류는 어류고, 4류는 낙농품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번부터 24번까지의 품목입니다. 어류와 그 어류로부터 만든 그 상품은 미안하지만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수산물은 농업협정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다른 걸 추가를 했습니다. HS 2905부터 해서 한 3, 40까지 됩니다. 여러 가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죽 이런 겁니다. 실크 이런 겁니다. 2905는 어떤 기름입니다. 이런 것처럼 농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별도의 상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1부터 24조에서 피쉬를 뺀 거, 이것이 농업협정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자,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출 보조금은 금지를 지켜놨고, 또 상대국에 대해서 피해를 초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판을 걸든지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반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한 보조금 협정을
요 농업 생산물에 대해서는 9년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피스 클로즈를 13조에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농업협정의 핵심 조항들입니다. 농업협정은 이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